네, 다음은 강릉 원주대학교 김대식 어, 교수님께서 어. 수소 및 암모니아 가스터빈 연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원주대학교의 김대식입니다. 음, 저는 가스터빈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가스터빈이라 하면은 이제 항공용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오늘 주제는 주로 발전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수송용이 주를 이뤘던 활용 분야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앞에서 몇 발표에서는 사진 촬영에 대해서 제안 얘기했었는데요. 이 발표는 사진 동영상 촬영 매우 환영합니다. 제 인물은 사실 별로지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던 이 수소터빈의 필요성과 공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소사이어티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많이 공감되고 퍼졌으면 하는 조그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50년 모두 어떤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다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십니다. 이유는 2050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30년 얘기로 하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NDC라고 하죠. 2030년, 즉 2018년 7.27톤의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40%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NDC 달성 2030년 목표에 대해서는 약간 분야마다 위기감, 시급한 이런 감정들이 약간은 디테일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표치들이 좀 분야마다 사실 조금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2030년 버전으로 하면은 탄소 배출 저감은 이 전환이라고 하는 발전 분야에서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레디니스도 있고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분야들은 민간 기업인 반면에 이런 발전 전환 분야는 공기업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보온 주제인 발전 분야에서는 이 탄소 중립이 어떤 다른 분야보다 더 시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성하느냐? 일단 석탄 발전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암모니아 혼소 전환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표하는 주제인 이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수소 및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의 혼소 또는 전소 도입을 통해서 일단은 먼저 이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2050년 되면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A안 B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건 모두 동일합니다만 A안 B안에 대해서 약간 신재생 에너지가 70%냐 60%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70%로 조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가스터빈 발전 비중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간헐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커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가스터빈이 유일한 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2050년 가도 이 가스터빈의 발전원으로서 역할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2050년 사실 좀 먼데 2030년 같은 경우 약간 9차 정기본 NDC 상행안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10차 정기본에서 약간 비중들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여전히 이 가스터빈 발전은 주요 발전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정 화력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 실제 2030년 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이 기존의 석탄 발전을 가스터빈 발전으로 전환함으로써 45%의 탄소 저감이 가능합니다. 이를 최신의 가스터빈을 전환하면은 60%까지 저감이 가능해요. 벌써 이 석탄 발전을 가스터빈 발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렇게 NDC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건 탄소 중립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소 혼소 또는 전소로의 전환이 반드시 검토돼야 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수소 터빈이냐?
여러 가지 수소 터빈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부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주민 수용성과도 또 한번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수소터빈은요, 기존의 LNG 발전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36년을 왜 2036년? 이건 이미 확정된 발전 용량입니다. 가스터빈. 이때 64.6기가 같은데 이 용량을 고스란히 수소터빈을 전할 경우 그 부지, 그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LNG 발전 전문 인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신규 발전소 건설이 필요 없어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이런 노력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50% 혼소 복합 발전 하나 정도면은요 지금 이거 주위에서 자료인데 우리나라 자료로 환산하면은 뭐냐면은 대관령 풍력단지가 있는데요 약 10개 정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수소 터빈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는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수소 터빈 발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가 대산의 산단입니다. 대산 산단에서 주위에 6B 가스 터빈이 돌고 있는데요. 이거 한 90% 이상 수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LNG가 아니라 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여기서 수소는 대신 그린 수소는 아니고요. 산단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로 활용하고 있고요. 태안의 IGCC 같은 경우는 석탄가스인데 한 50% 정도 수소를 들고 있습니다. 즉 수소 터빈 발전이 예를 들면은 어떤 위험성, 주민 수용성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안전이랑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은 디퓨전 방식의 연소기를 다 사용하고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수소 터빈과는 확실히 차이는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수소 터빈은 이제 재생 에너지와의 궁합입니다. 우리가 60%가 될지 70% 될지 아니면은 그 이하로 미국 같은 경우 50% 수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재생 에너지 고유의 변동성, 간헐성, 계통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 발전원이 필요합니다. 급속 기동이 가능해야 되고요. 이 급속 기동 측면에서 가스터빈만큼 플렉서블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발전원은 없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EPR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 수소 경제 속도가요. 사실은 그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수소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대규모의 수소 소비처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이 가스터빈, 즉 수소 터빈은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 예시로서 이게 100% 수소 전소도 아니고 50% 혼소할 때 복합발전소 한 대는요. 연간 넥소 13만 대가 운영하는 수소 소비량을 이제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LNG 발전을 수소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필요합니다만 역시 연소 기술입니다. 굉장히 연소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기존의 LNG랑요. 이러한 수소의 빠른 화염 속도와 높은 연소 온도에 대응하기 위한 연소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소 터빈 발전 현황 보면은 사실은 좀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비슷비슷합니다. 연소기 즉 가스터빈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수소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수소 공급에 대한 또 그 속도라든지 가격 문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수소 공급이 어떻게 될 건 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소 연소 기술 아니면은 가스터빈 기술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미국, 일본, 유럽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 롱리치 터미널 같은 경우 22년 3월에 이미 5% 수소 혼소를 했고요. 이제 최근에 발주되고 있는 발전용 가스터빈은 모두 수소 혼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에서.
그리고 10년 이내에 100% 전소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22년 6월 20% 혼수 운전을 했고요. 이거 유명한 인터마운틴 파워회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수소로 해서는 유타주에서 이제 혼소 발전을 하고 있는 계획이 지금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수소 가스터빈 혼소 발전은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거리에 있는 기술이고요. 수소 10년 이내 수소 전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대표적인 사가사고 하이드로전 파크 같은 건 두 가지 트랙인데 하나는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 수소 공급 시나리오를 맞춰서 일단은 30% 혼소 실증 계획으로 하고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전소 실증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게 유명한 이제 고베 인공섬에서는 이미 이제 18년도에 1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가스함을 개발하고 실증까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일단은 24년까지는 수소 연소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25년, 26년까지는 이 연소 기술 개발을 토대로 해서는 이제 시스템, 가스터빈 엔진 차원에서의 기술을 최적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27년에는 이제 실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라인업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대형이 여기 중대형이 이렇게 위에 있고 지금 여기 분산전원이나 비상전원용 이렇게 소규모는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가 30년 이전에는 실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27년, 8년 이렇게 실증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암모니아 있습니다. 암모니아 터빈도 사실은 암모니아가 아시다시피 수소 캐리어로서 훌륭한 후보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검토를 해야 되고 기술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모니아는 당장보다는 일단은 어 2000, 2030년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터빈 이제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2040년 이전에 이제 이 여기서 암모니아는 가스터빈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석탄 화력 발전에서 혼소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정부 과제가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모니아 가스터빈이고 두 가지 틀인데 하나는 암모니아를 직접 태우는 거, 또 하나는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해서 수소를 하는 거고 이 기술 역시 30년까지 기술 개발하고 40년에는 실증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일단 300메가와트급 수소 혼소 기술 이제 24년에 마무리되는 거고요. 5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기술 역시 24년에 마무리되고요.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개발된 것들을 발전소에 실증을 하는 겁니다. 이 실증이 27년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드디어 이제 수소 전소 쪽 실증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는 이제 이때까지는 수소 혼소 전소가 이제 발전 분야에서 모두 이제 실증까지를 마무리되고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발전 수소 및 암모니아 가스터빈 연소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예. 뒤에 좀 전에 그 현대중공업에서는 그 복합 발전을 분산 발전기를 엔진으로 하는 거, 내연기관으로 하는 걸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발전을 할 때 이 터빈을 한 발전하고 내연기관을 이용한 발전하고 효율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좀. 효율이요. 효율은 디젤 엔진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뭐 가스터빈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조금 예를 들면요. 오버랩 때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어떤 범위에서는 좀 어떤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야에서는 좀 거기서 규모가 커지면 확실히 가스터빈이 기동성 측면이라든지 장점들이 면적이라든지 비출력이라든지
좀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 가스터빈과 내연기관이 다른 장점들이 있는 부분이 좀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이걸로 수소 및 암모니아 가스터빈 연소 주제에 대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해 주신 강릉 원주대 김대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